여보, 떠나지 마세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60대 여인이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관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하는 낯선 여자. 왜 나를 두고 떠나요? 정순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뭐라고? 여보라니 당신 누구야?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저는 영수 씨와 50년을 함께한 김혜진입니다. 50년 결혼 생활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남자, 두 여자, 그리고 숨겨진 진실. 장례식장에서 터진 충격적 고백이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정수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꽃잎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남편 영수의 마지막 숨결 같았죠. 결국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고 집안은 온통 장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절차는 다 준비됐습니다. 빈소도 정리했고 조문객들 안내도 맡아뒀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핸드폰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업무적인 차가움이 묻어났죠. 혹시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젓고는 다시 국화꽃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버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엄마, 조의금 장부는 누가 쓸 거예요? 둘째 딸 미영이 물었습니다. 미영 역시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장례식 진행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속 관련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재산 걱정부터 하는 모습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시간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죠.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마지막은 내가 지켜야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와의 5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시집살이로 고생했던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 밤잠 못 이루던 시간들, 영수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옆에서 버텨준 나날들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영수는 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정순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 정순이 아플 때면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데려다 주던 따뜻한 손길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얀 천으로 덮인 영수의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워진 손이 더 이상 정순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정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함은 이제 영영 느낄 수 없는 건가요? 영감, 정말 날 두고 가버렸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 우리 같이 늙어가자고 했잖아.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영수의 옛 직장 동료들, 친척들까지 모두가 정중하게 조의를 표했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상주 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만 더해갔어요. 이 모든 의식이 끝나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 없이 살아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미영은 여전히 조의금 계산과 상속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을까?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남겨진 사람들의 현실적인 걱정들도 모두 삶의 일부인 거죠. 슬픔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정수는 혼자 남편을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영수의 관을 붉게 물들였어요. 정수는 국화꽃을 마저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정식으로 장례식이 치러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영수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줘야 했어요. 정수는 영정사진 속 영수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걱정 마, 내가 잘 보내줄게.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장례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조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상주석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편을 예의에 맞게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미영이 미숫가루를 타서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저 영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민호는 입구에서 조의금을 받으며 장부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서방 5만 원, 박사모 3만 원.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영수의 인생이 숫자로 정리되는 것 같아 정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순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정순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여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관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도 하나둘 그 여인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순도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죠. 여보, 여인이 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나요? 약속했잖아요. 함께 늙어가자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여보라고요? 뭐라고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라니, 당신 누구예요? 여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영수 씨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에요. 인연이라니요? 민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조의금 장부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혜진은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듯 곳곳이 달아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수십 통의 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영수의 필체로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죠? 정순이 다가가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혜진아,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편지마다 적혀 있었거든요. 혜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영수와 혜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놀이공원에서, 작은 식당에서 정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수의 모습들이었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저와 정을 이어왔어요. 법적 아내는 당신이지만 진짜 사랑은 나였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영이 혜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런 짓을. 하지만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이금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혜진은 관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수 씨, 왜 이렇게 먼저 가버렸어? 우리 약속 어떻게 할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정순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경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에 그대로 자리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이 모든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상주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이 꺼내놓은 편지와 사진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5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의 필체로 쓰여진 혜진아, 오늘도 보고 싶다. 함께 있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분명히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편지들과 함께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반지였는데 안쪽에 영수혜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영수 씨가 25살 때 저에게 준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75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백화점에서 일했고 영수 씨는 건설회사에 다녔죠.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75년이라면 정순이 영수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어요. 나와 만났을 때 남편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가?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건가? 민호가 혜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가정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신 시댁에서 반대했죠. 제가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좋지 않다고 해서요. 그래서 영수 씨는 어쩔 수 없이 정순 씨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정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시집에서 반대했다고요?
정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정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냥 적당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시킨 거였던 건가요? 시어머니께서 영수 씨에게 말씀하셨대요. 집안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집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요. 혜진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죠. 미영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마지못해 엄마와 결혼한 거예요? 사랑 없이요? 자신들이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순과 영수의 결혼식 날 찍힌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아닌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이건 당신들 결혼식 당일 밤에 찍힌 사진이에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영수 씨가 결혼식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헤어질 수가 없었죠. 조문객들이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몇몇은 더 자세히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순이 혜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난 거예요? 50년 동안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듯이요. 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영수 씨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석 달 후에 영수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순 씨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요. 힘들다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영수 씨는 마음이 없는 결혼 생활이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직장일, 집안 사정, 모든 걱정들을 말이에요.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평생 다른 여자를 진짜 아내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네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거칠애였던 거예요? 혜진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쓰여진 것 같았어요. 이건 작년에 받은 마지막 편지예요. 영수 씨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쓴 거죠. 정순이 편지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혜진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평생 미안했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이것만은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보다 다른 여자를 먼저 걱정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사랑은 혜진을 향한 것이었던 건가요? 장례식장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커졌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동네에 금세 퍼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관에 다가가서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우리 사랑도 이제 끝이고. 그 모습을 본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이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 손을 만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은 뭐예요? 혜진이 편지들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하려 했던 여자예요.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두 여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인신고까지 하려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혼인신고요? 민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혜진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에서 희미해진 서류들이 나왔어요. 이것 보세요. 1982년에 작성된 혼인신고서예요. 영수 씨와 제 이름이 적혀 있죠. 하지만 결국 제출하지는 못했어요. 정순이 그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영수와 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의 필체로 쓰여진 혜진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1982년이면 민호가 태어나기 3년 전이었어요. 왜 제출하지 못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시댁에서 알아챘거든요. 시어머니가 영수 씨를 붙잡고 난리를 쳤죠. 집안 망신이라고 이미 결혼한 몸으로 무슨 짓이냐고 말이에요. 정순이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1982년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영수에게 화를 내며 며칠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업 문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신 시댁이 날 내쫓고 당신을 들인 거잖아요. 혜진이 정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수 씨에게 말했어요. 이미 정순이라는 여자와 약속한 상태라고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고요. 조문객들이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니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대부분은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정순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시집에서 정해준 대로 시집 온 바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혜진에게 따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무감으로 낳은 아이들이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 씨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한테 자주 자랑하곤 했거든요. 민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미영이 결혼했을 때도.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당신한테 했다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를 외간 여자한테?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버지를 통해 다른 여자에게 전해졌다는 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당신들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제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괴로워했어요. 정순이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고 가정 꾸리고 모든 게 다 의무였던 거예요? 장례식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늘 말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다고요. 마음은 속일 수 없다고 했어요. 민호가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짐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조문객들 중 일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다 나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쓰던 작은 방의 열쇠예요. 영수 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한 달에 2번씩은 만났거든요.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그럼 최근까지도 계속 만난 거였단 말인가요? 남편이 아플 때 간병하느라 고생한 자신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미영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걸 몰랐어요? 우리를 뭐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수는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영감, 날 평생 속였구나. 5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몇몇은 일어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순의 울음소리와 혜진의 변명이 뒤섞이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민호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 모든 편지들과 사진들은 뭐예요? 제가 혼자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혜진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50년을 기다린 여자예요. 미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외박할 때마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딸로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순이 고개를 들며 떡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어. 하지만 믿고 싶었다. 우리 가정을 믿고 싶었어. 정순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화장이 눈물에 번진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조문객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다른 조문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저 여자도 참 뻔뻔하네요. 장례식장에 와서 저런 소리를. 불쌍한 건 남겨진 가족들이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조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입구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정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50년을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저 영수 씨만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피해자라고요? 정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피해자예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주제에. 정순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이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왜 하필 오늘 나타났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에? 딸로서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망가졌다고요? 혜진이 미영의 손을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언제 제대로 된 가족이었어요? 영수 씨는 평생 마음 둘 곳 없이 살았다고요. 장례식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쥐며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해왔던 모든 기억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조문객들 중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상주님, 이런 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죽은 사람 욕하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하지만 말끝을 맺지 못했어요. 정순이 그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5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요? 정순의 절규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혜진이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영수 씨, 이게 당신이 원한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드러내는 게. 혜진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 인사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미영이 조문객들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 구경하세요. 사진 찍지 말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온라인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어서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호가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절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를 품위 있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요. 정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평생 바보같이 살았어. 영감, 날 평생 속였구나. 50년의 세월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편지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울음소리, 고함소리, 수군거림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장례식장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가족들과 혜진만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영수의 낡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숨겨진 것이 있을까 봐서요. 엄마, 그만하세요.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하지만 정수는 미영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서랍을 뒤졌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순의 손에 두꺼운 봉투가 걸렸습니다. 정순에게라고 쓰여진 영수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정중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영수가 직접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평생 지켜주지 못한 이가 있으나 끝내 내 가정은 아내 정순과 자식들이다. 내 모든 재산은 정순과 아이들에게 남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마지막은 나였구나. 비록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가정에 대한 책임만큼은 끝까지 지킨 거였어요. 민호가 유언장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 건가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가족을 선택하신 거네요. 50년을 기다린 결과가 이것이라니 허무했어요. 그런데 혜진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정순 씨. 혜진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 남편이 저한테 매달 보냈던 그 돈 이야기는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순이 깜짝 놀라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돈 이야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혜진이 핸드백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가 매달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150만 원씩요. 통장을 펼치자 정기적인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라고요? 민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그런 큰 돈을 보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이 통장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작년 12월까지도 꾸준히 들어와 있어요. 영수 씨가 병원에 계실 때까지도 말이에요. 그 기록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순이 통장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매월 150만 원씩 수십 년간 입금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마음의 아내로서 책임은 지고 싶다고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영이 충격을 받아 벽에 기댔습니다. 150만 원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두 집을 똑같이 책임지신 거예요? 자신들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정순이 손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끝까지 우리를 배신했구나. 유언장으로 잠시 위안을 받았지만 이 통장으로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혜진이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이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좀 늦어지기도 했어요. 민호 씨 대학 등록금 낼 때, 미영 씨 결혼 준비할 때, 그럴 때는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꼬박꼬박 채워주셨어요. 민호가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껴 쓰고 절약하며 살 때 당신은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네요? 우리 아버지 돈으로? 저도 절약하며 살았어요. 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가 두 가정을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거든요. 법적 아내인 당신들과 마음의 아내인 저를 모두 지키려고 하셨으니까요. 정순이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 때도 영감은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생활비를 대준 거예요? 평생의 절약과 인내가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새벽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여전히 뜨거운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혜진의 복잡한 심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돈도 끊어지겠네요. 영수 씨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말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끊어져야죠. 우리 아버지 돈인데 왜 당신이 계속 받아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혜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년을 영수 씨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어떻게 해요?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요? 애초에 남의 남편한테 기대고 산 게 잘못이잖아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른 여자와 모든 걸 나눠 가지며 살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정리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순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기분이었어요. 혜진이 핸드백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영수 씨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지내던 작은 방의 열쇠예요. 함께 지내던 방이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마 아버지가 원룸 하나를 얻어 놓으셨어요.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만날 때 사용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영수 씨의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미영이 충격을 받아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바깥에 따로 집까지 마련해 놓고 사셨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순이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 방에 뭐가 있는데요? 남편의 또 다른 삶의 흔적들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영수 씨 옷들이 걸려 있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액자에 걸어 놓으셨어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도 있어요. 영수 씨가 직접 쓰신 일기요. 일기장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 일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 가족에 대한 고민들, 모든 게 솔직하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속이면서도 그 모든 걸 일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영수 씨는 괴로워하셨어요. 혜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일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가족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미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고민했다고요? 그럼 왜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왜 평생 이중 생활을 하셨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를 포기할 수도 가족을 버릴 수도 없으셨으니까. 그 말이 오히려 가족들의 분노를 더 키웠어요. 정순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정은 그냥 의무였던 거예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영수의 죽음보다도 그의 이중 생활이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를 드릴게요. 그 방에 가시면 영수 씨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에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야 해요? 민호가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기 현장을 구경하러 가라는 거예요? 바람기가 아니에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 씨의 진심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에 대한 사랑도 진짜였다고요. 미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더 기분 나쁘죠. 정순이 열쇠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삶을 보고 싶은 마음과 보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혜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 놓을게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한번 가보세요. 영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곳에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요?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수 씨가 병원에 가시기 전에 그 방에서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저한테도 가족들한테도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좋은 분이라고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을 평생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혜진이 문고리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면 영수 씨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테이블 위의 열쇠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작은 열쇠 하나가 남편이자 아버지의 숨겨진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는 끝났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수는 영정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미영은 뒷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테이블 위에 작은 열쇠를 힐끔거렸습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열쇠 말이에요. 정말 안 가볼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나마나 뻔하겠지. 그 여자와의 추억들 뿐이겠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영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 뭔가 남기셨다면 말끝을 흐렸지만 가족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수는 결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보자. 마지막이니까.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혜진이 적어놓은 주소를 따라 가족들은 작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열쇠를 돌리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정말로 영수와 혜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5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영수의 옷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순이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영수의 솔직한 마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순이 아픈데도 혜진이를 만나러 왔다.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혜진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민호가 대학에 들어갔다. 자랑스럽다. 혜진이에게도 자랑했는데 함께 기뻐해줘서 고마웠다. 민호가 일기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던 건가요? 일기 곳곳에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신 건 맞잖아요. 사랑과 배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혼란스러웠어요. 책상 서랍에서 정순이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전원을 켜자 영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그리고 민호, 미영아. 화면 속 영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두 개의 사랑 사이에서 살았다. 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순이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혜진이에 대한 연민과 애정. 둘 다 진짜였다.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변명이네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만 하시는군요.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선택해야 했다면 나는 가족을 선택했을 것이다. 정순아, 너는 내 인생의 반쪽이었다. 비록 마음을 모두 주지 못했지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정순이 흐느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그럼 왜 평생 나를 속였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민호야, 미영아. 너희들은 내 자랑이었다. 혜진이에게 너희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서로는 미워하지 말아라.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위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순이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수와 혜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행복했나 봐. 질투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잊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수는 영수의 옷 한 벌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영감, 이제 정말 안녕. 다음 생에서는 한 사람만 사랑해. 가족들이 방을 나서며 문을 잠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비쳤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속에 남겨진 건 진실보다도 더 쓰라린 배신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